안녕하세요. 어박사의 생활 속 발견 어이제입니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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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후! 여러분, 이 두 곡 모두 알고 계세요? 아마 좀 첫 번째 곡은 귀에 익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만화 꼬마 자동차 붕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건 아시는 분 많으신가요? 바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만화 꼬마 버스 타요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 것과 관련된 만화에 푹 빠지는 것처럼 우리네 인간은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탈 것, 이 운송수단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을 이어갑니다. 아짱 그 7개월 때 보행기 타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때는 징가징가 4발 자전거, 3발 자전거도 많이 타실 거고요. 조금 더 크면 싱싱이 킥보드를 통해서 속도감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2발 자전거도 엉덩이 들고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롤러브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타죠. 조금 더 머리가 크면 브릉브릉 스쿠터, 오토바이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탈 것의 최종 목적지 어디가 될까요? 결국 자동차 아닐까요? 꿈의 마이카 정말 갖고 싶습니다. 아직은 뚜벅이지만 결국 마이카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간들은요, 이렇게 탈 것과 함께 진화해 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에 이 탈 것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totally different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기를 통해 혹은 뇌파를 통해서 탈 것들이 스펙타클하게 변해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탈 것의 진화. 너 어디까지 타봤니? 나 좀 탈 줄 안다, 타봤다 하시는 분들 put your hands up 해보실래요? 근데 요거 타신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걸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인 바로 이것. 미래형 자동차 수단.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만으로 달리는 당신의 자동차. 윙윙 칼바람 도는 따지는 못할 거야. 윙윙 바로 이 전기 하나만으로 달리는 미래형 이동수단 전기차가 단연 화제죠. 요거 타신 분들 많이 계세요? 조만간 좀 많아지실 것 같은데 테슬라 모터스가 올해 국내 제주도에 상륙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고 싶다. 글쎄 정부의 보조금 받으면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소식도 접하셨을 겁니다. 빨리 타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전기차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 테슬라 모터스를 비롯해서 포드, 벤츠까지 전기차에 혀를 낼름낼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정말 전기차 이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현 세대 이처럼 전기차의 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테슬라 모터스를 비롯해서 포드, GM과 같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 물론이고요. 일본의 도요타, 닛산과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나아가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세계 가전 박람회 CES에서는 중국이 또 한몫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설립이 된 패러데이 퓨처에서 전기 스포츠카를 발표했는데 대박! 테슬라 킬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자, 국내는요, 사실 직접적인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2차 전지 혹은 배터리 관련주가 핫하죠. 진짜 지겹게 들었을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되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요, 아니 그 전기 말고 그거 이렇게 핸들 안 잡고 막 자율주행하는 그거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신다. 핸들에서 손 떼. 네, 핸들에서 손 뗀 거. 스마트카 되겠습니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카는 우리네 인생과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그림은 IT 기업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애플과 구글은 자신감 넘치게 스마트카 개발 발표를 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 플랫폼을 구상하면서 본격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 개발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모두를 깜놀하게 하기도 했고요. 국내 자동차 기업도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와 함께 3사가 공동 출자 기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뭘까?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요, 미래에는 뇌파를 통해서 좌회전, 우회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진짜 스마트하다, 그죠? 자, 근데요, 이쯤에서 그럼 내가 어릴 적에 그 목매던 탈 것들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이 패러다임에 맞춰가고 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나의 자전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리리라라라. 전기 자전거 시장은 이미 폭발 성장 중. 네, 자전거는요, 이미 전기로 패러다임이 탈바꿈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더 빠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는요, 전기 자전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술력도 좋고 시장도 커요. 전 세계 전기 자전거 시장 2020년에는요, 글쎄 110억 달러, 그러니까 1,200원을 돌파한 지금 원달러 환율로 계산했을 때 거의 13조 원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벨로스타와 영국의 A2B를 포함해서요. 어디가 있을까? 일본의 야마하,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유명하고요. 국내에서는 만도 푼르스,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그리고 부품주인 개양 전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차이나, 중국에 또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글쎄 중국에 1988년도에 56,000대 전기 자전거가 팔렸대요. 근데요, 지난해에는 2억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직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방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의 아우디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기능을 연동시켜가지고 고급형 전기 자전거를 출시했고 중국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자전거의 성장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그웨이를 포함한 전동보드의 발전 되겠습니다. 전동보드?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싱싱이 킥보드 타잖아요. 요거의 발전형이 전동 휠 혹은 전동 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양과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손잡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너무 심취했나요? 이렇게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고요. 손잡이 하나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얼마 전에 여의도 공원 이렇게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슝!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동 휠이었어요. 부럽던데요? 이렇게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중국의 샤오미가 글쎄 나인봇을 35만 원에 보급형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돌풍을 일으켰어요. 가격이 너무 싸고 너무 기술력이 좋아서 대륙의 실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요, 손잡이 없이 정말 발의 무게중심 하나로 움직이는 양발형 양발형 전동 휠이 있고요. 외발 하나로 가는 외발형 전동 휠도 싱글족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부럽다. 저도 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미래 이동수단에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지는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드론 될래요. 드론 될래요. 드론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헤라디야 잘도 난다. 연을 날려보자. 오늘 유독 노래가 많은데요. 이 우리의 꿈이 담긴 연 날리기가 드론의 창조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전 세계 많은 물류 기업들은요, 배송수단의 역사를 드론이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송수단 역사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CES 단연 화제인데 CES에서 중국의 드론 제작사 이항이 유인 드론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4개의 발이 수평으로 뻗어 있고 요 가운데에 한 사람 정도가 착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대 100kg 들 수 있고 최대 23분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접하니까 와, 진짜 유인 비행이 가능한 드론 시간 문제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박사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어박사가 나가신다. 오늘은 탈 것의 진화, 그 역사와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수단을 타고 어떤 미래의 운송수단을 영위하게 될까요?
그걸 알면 박사가 여기 있겠어요? 이미 다 매수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 연결해 볼게요. 지대리님, put your hands up.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 신문상입니다. 네, put your hands up 하셨어요? 네, 춤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탈 것의 진화 한번 살펴봤어요. 네. 자동차 뭐 이런 거 남자들 로망이잖아요. 좋아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단답형으로 말씀하셔서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새로운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 미래에는 정말 겁나지만 기대되는 탈 것의 어떤 진화가 상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 의견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단 그 내용 굉장히 좋고요. 그 내용보다는 그 어이제 앵커님 춤 보는 것 때문에 조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 자체에 매기는 스마트카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하반기에 주도주가 2차 전지가 주를 잃었죠. 그 2차 전지가 주를 잃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스캔들이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의 개화기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얘기를 하죠. 클린 디젤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클린 디젤의 수요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이 조금 개화가 되는 느낌이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들 뭐 관련 업종 이 굉장히 많죠. 충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쪽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어떤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충전 시장보다는 배터리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업종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제 주를 이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일정 부분 그 NCA 계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그 에코프로도 사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 찍히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LG와 삼성 SDI 이 두 가지 대형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카는 사실 우리나라에 수혜 볼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카라는 거는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업종은 사실 미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나 만도가 사실 주를 이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는 ADAS라는 어떤 센싱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도랑 기술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모듈 쪽이나 렌즈 쪽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과거에 이제 2년 전에 랠리를 잃었던 휴대폰 부품주들로의 섹터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카메라 모듈 렌즈가 전장 부품 쪽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의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MC넥스가 그 카메라 렌즈 쪽과 또 최근에 또 후방 카메라 쪽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 의무 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조금 계약이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MC넥스가 사실 주축으로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임시 센싱 업체들 세코닉스랑 픽셀플러스라는 이 업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코닉스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파트론이랑 좀 센싱 쪽에서도 파트론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을 세코닉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코닉스는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3분기 아마 적자를 찍었습니다. 적자를 찍은 이유가 공장에서 공장 화재가 남에 따라서 조금 일정 부분 좀 실적이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전장 부품 쪽 카메라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고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스마트카 쪽이랑 같이 엮어들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가 굉장히 좀 화려함으로 좀 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카메라 모듈 쪽이나 센싱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코닉스 매수 가격은 한 15,200원 정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사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고점밖에 제시를 안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방망이나 짧게 잡아야 되는 시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좀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스마트카 가운데서도 전장 부품 가장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세코닉스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승 여력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전고점으로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추후 전략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코닉스의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지대리님 오늘도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얼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다. 네, 로봇 영화 빅히어로를 본 이후에 시사회에서 저명한 영화 평론가가 남긴 말입니다. 정말 미래, 상상 그 이상의 탈 것의 진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 박사와 함께 살펴본 탈 것의 진화, 그 역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 박사는 이만 부릉부릉 사라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